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또 일반인 분들은 또 안 궁금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강의 첫 번째 주제가 실력 늘리기예요. 이렇게 실력 늘리기인데 요거를 제가 그리고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실력 늘리기인데 이게 처음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좀 나는 좀 잘 안 느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그냥 저의 생각인 것뿐이고 그런 거니까 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게임이랑 비유를 많이 해요. 게임이랑 비유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게임에도 있듯이 이제 패시브 스킬이 있고 내가 찍고 싶은 스킬들이 있잖아요. 패시브는 좀 저는 거의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패시브는 뭐 당연히 회피, 뭐 막기, 뭐 테이크다운 디펜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고 그런 거는 패시브로 바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게임을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RPG 게임을 하면은 첫 번째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이걸 찍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찍으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와요. 스킬 트리라고 하죠. 스킬 트리.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여기서 뭘 찍을 거냐? 이제 갈리는 거예요. 여기서. 그럼 나는 펀치다, 펀치, 킥이다. 이렇게 선택할래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보면, 자 여기서 나는 펀치를 찍으면 또 여기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여기에 또 훅이나 어퍼가 되고 또 여기서 두 갈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펀치 공격을 좋아하는 선수다.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나는 킥 활용도가 좀 더 좋은 선수다.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나는 펀치다 하면 펀치로 이렇게 스킬 트리를 내립니다. 하나씩. 그러면 내가 뭐 스파링 중이나 경기 중에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저는 뭐 예를 들어 펀치, 뭐 훅, 뭐 어퍼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 상황이 떨어져요.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그냥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스킬 창을 누르고 있어요. 스킬 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공격 옵션들이 생겨요.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보스를 만납니다. 그러면 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. 그 보스 때문에. 그러면 다시 잡목들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합니다. 그러면서 킥을 껴요. 킥을 끼죠. 그러면 킥을 끼면 이제 그 보스는 잡을 수가 있게 돼요. 웬만하면.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. 내가 레슬링 태클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그때 또 레슬링을 배웁니다. 다음 보스를 잡기 위해. 다음 보스한테 가기 위해 그 레슬링을 장착하면 또 잡몹을 많이 잡아야겠죠. 또 잡몹을 잡다 보면 또 이렇게 레슬링을 배우게 되고 또 가다 보면 이렇게 또 주짓수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더 선호하냐인 것 같아요. 뭘 더 선호하냐.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기본기는 다 있는데 나의 개성이 좀 부족하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UFC 선수를 많이 놓고 보면 맥그리거 특히 자기만의 특유의 스탠스가 있고 자기만의 타격 스타일이 있죠. 그리고 뭐 토프리아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있죠. 그 선수들은 거기가 시작이에요. 여기가 타격 폼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폼에서 잽을 맞추기 위한 과정들을 스킬 트리로 많이 내려놓고 잽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킥 타이밍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스킬 창을 많이 열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굳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공격이 조금 쉽게 뻗쳐나갈 수 있어서 좀 더 빠른 대처 능력 그리고 내가 기회를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생깁니다. 예, 말씀해 주세요. 그럼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 일단 하나부터 잘 하고 나서 계속 맞습니다. 막히면 내려가라는 말씀 맞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일단 MMA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메커니즘은 있어요. 뭐 기본 복싱 기본, 킥복싱 기본, 뭐 주짓수 기본, 레슬링 기본이 있죠. 근데 거기서
내가 스탠딩 상황일 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거. 뭐 예를 들어서 내 오른손 훅이 여기 로건 선수처럼 오른손 훅이 막 좋아요. 막 다 기절시켜요. 막 시합 때. 그러면 거기가 이제 주 무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이것만 하면 또 못 맞추잖아요. 그러니까 그 뒤에 것들을 조금 더 세팅 값을 잘 만들어 놓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는 로건 기절이에요. 로건 기절. 로건 KO. 이거를 만들기 위해 영어 하나를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놓으면 상황에 맞춰서 가다가 결국에 여기에 딱 떨어졌을 때 이길 수 있는,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요거를 내가 알지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요건 아는데 여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이 과정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내서 여기까지 왔지?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막 하다가 보였다 빵 때리는 경우는 있는데 이 과정을 좀 계획적이나 계산적으로는 잘 몰라요. 네, 셋업을 저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툴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3개 정도의 셋업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한 3개 정도 셋업이 있으면 여기까지 가기가 되게 쉬워요.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 스트레이트라고 치죠. 이거를. 근데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뻗으면 닿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뻗으면 닿고 뭐 모이다가 뻗으면 닿는 그런 셋업들이 3개가 있으면 어느 방향에서도 좀 공격하기가 편해진다.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로 되면 내가 좀 왼발 미들킥을 쓰고 싶다. 그러면은 왼발 미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창을 내려가는 거죠. 그럼 그 창 안에서 또 가지를 내리니까 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그 내가 맞추고 싶은 공격을 아는데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계획적으로는 모른다. 네, 계산적으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을 잘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네 바로 이런 상황이네 바로가 돼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실수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. 내 공격성이. 그래서 좀 더 계획을 가지면 이건 100%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이걸 좀 많이 강요를 해요. 강조를 많이 하고. 네. 그리고 물론 또 제가 모르겠어요. 또 이거를 전층님이랑 또 이렇게 다 찍고 계셔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네가 울프킹을 이겼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네. 그럼 이제 저도 열심히 할 테니 또 지켜봐 주시고 분명히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 이런 방법으로 하니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.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? 자, 예. 만약에 타격을 잘하면은 네. 그래플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거를 배우나요? 네,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타격을 잘 하고 싶어요. 네. 그러면 그래플링도 이어서 하고 싶다는 거죠. 예. 네, 그러면 내 타격 폼에 맞는 그래플링 스킬을 배우면 돼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탠스가 좀 높다 보니까 하단 태클을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좀 멀어요. 네, 좀 낮게 싸우는 선수들은 태클을 빠르게 낮게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업스탠딩으로 좀 하다 보니까 하단으로 가기가 좀 벅차죠. 좀 멀기도 하고 좀 길게 싸우니까. 그래서 저는 주로 상체 클린치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상체 클린치에서 또 유도를 배웠어서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하고 상체 클린치 하다가 케이지 가면 거기서 또 하단 태클도 하고 그래서 내 타격 폼에 맞는 테이크다운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요소인 뭐 더블렉, 싱글렉을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. 좀 더의 그 깊이를 더 파고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어떤 타격 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물론 싱글렉, 더블렉이 있지만 뭐 바디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. 좀 안전 로우 태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팀장님이 이렇게 마인드맵을 따로 구상하고 계신다면은 네. 뭐 예를 들면 투 하나에 대한 셋업이 혹시 한 몇 개 정도 좀 가지고 계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툴 셋업이 좀 많긴 해요. 뭐 상대가 좀 나랑 벤칭할 때, 나를 압박할 때
내가 밀고 들어갈 때, 내가 킥을 차고 있을 때, 내가 앞선을 쓰고 있을 때, 뭐 내가 저는 진짜 많이 세팅 카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세팅 카트 나오잖아요.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게 그러면 내가 왼쪽을 먹을 때 꼭 투가 아니어도 돼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잽이라는 무기가 또 있으면 왼쪽을 먹고 있을 때 투각이 안 나오는데 잽각은 나오네? 그럼 잽을 때리면 돼요. 네, 저는 좀 그렇게 세팅 카트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열어놔요.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어느 각도에서든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좋아하고, 그 다음에 한쪽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면 경우의 수가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운다 쳐요. 그러면 앞중심이 크죠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뒤로는 잘 가져요. 근데 앞으로 잘 안 몰아줘요. 이렇게 하면.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좀 줄죠. 뭐 5대5 밸런스면은 편하게 앞뒤로 하고 또 좌우로 가고 여기서 킥, 펀치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하면은 빠지다가 박아치는 건 좋은데 상대가 멀리 도망가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지죠.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없어지는 거죠. 네, 그래서 내 폼이 이렇더라도 조금 더 밸런스를 앞뒤 좌우를 쓸 수 있는 밸런스, 중간 밸런스를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. 네. 아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럼 저같이 팔다리 짧은 사람은 앞중심으로 들어가면은 네. 원래 거리를 재기가 힘든 겁니까? 그런데 앞중심을 많이 쓰고 있을 때 상대방이 아웃복싱을 해버리면 잡기가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보통은 그래플링을 좀 썩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좀 멀어요. 그래서 제가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. 저 혹시 목 마르시거나 그럼 여기 물 있으니까요. 물 좀 드시면서. 주진이가 잠깐 도와줄까요? 뭐 이제 방금 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짧아요. 상대가 길죠. 그럼 내가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. 그럼 얘가 도망을 가요. 짤짤이를 치면서 도망을 가겠죠. 그러면 잡기 힘들어요. 더 멀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멈추라고 해요. 멈추면 얘도 멈추. 그때 들어가면 좁혀져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짧은 사람이 긴 사람을 공격하기도 편해요. 좀 이해가 안 되셨나요? 아, 한번 멈춰서 그럼 여기서 멈추면 돼요. 그냥 도망가요. 그럼 얘가 멈추죠. 근데 여기서 내가 움직일 때 그냥 내가 앞으로 가고 있고 뒤로 가고 있으니까 같이 거리가 맞춰져요. 이렇게 더 못 좁혀요. 내가 더 들어가면 빠지고 있는 중이라 더 멀어져요. 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. 그러면 가다가 멈추면 멈추죠. 근데 내가 이때 들어갈 때 얘가 나랑 똑같은 타이밍에 못 나가요. 한 박자 더 느리거든요. 아, 한번 멈췄습니다. 네. 이러면 좁혀져요. 네. 그래서 저는 보통 아웃파이팅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합니다. 그냥 저는 사우스포니까 빵! 뭐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도망가는 상대를 조금 멈칫하게 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노출입니다. 네,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? 오케이, 잠깐 그러면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.